안녕하세요. 오늘 SES는 코로나19 이후 주일학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이종원 강사님과 김태형 목사님 함께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뉴노멀이라는 말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 뉴노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뉴노멀의 말은 새로운 말은 아니고요. 이 경제 용어로서 기존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새롭게 등장한 문화에 대한 이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정착하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대하는 미디어 방식의 컨택트, 그러니까 미디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새롭지만 보편화적이다 라는 뜻으로 뉴노멀의 단어가 문화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일상화된 무언가가 지금 급속도로 나타났다는 얘기 같은데 네.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뉴노멀의 예가? 마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지금 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학업도 마찬가지고 회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만나지 않고 하는 그런 미디어 관련된 것들, 이게 모두 다가 아마 이런 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뉴노멀은 저희가 이전부터 이미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뉴노멀과 같이 떠오르는 용어가 언택트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네, 언이라는 이 부정형 어미와 플러스 컨택트에서 연결하다라는 그 의미를 뺀 접조어를 서로 교체한 거죠. 탄생한 이 언택트라는 이 단어가 지금 지겹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맥도날드 가가지고 사람에게 직접 주문하지 않는 키오스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키오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사는 시대.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배달의 민족이나 홍보해도 되나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까지 저희가 직접 전화하지 않아도 이 전화하는 시대는 흘러갔잖아요. 뉴노멀, 새로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화들이 녹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언택트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여져 있냐? 2017년도에 조사된 트렌드 코리아라는 새로운 이 책이 이제 해마다 발간이 되는데 그 책에서 언택트 문화가 이미 개발되었다라고 저희가 설명된 바 있습니다. 그때 이미 나왔지만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정착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냥 자세히 또 얘기 나누겠지만 한 예로 언택트 초연결이 주일학교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사역이 혹시 몇 가지 있을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 예배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요. 저희 고등부 같은 경우는 지난 6월달 초부터 어떤 교육을 했냐, 바로 줌을 통해서 비대면 공과를 하는 방법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일학교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일단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나눠보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온라인 사역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온라인 사역이 강화되는 이 언택트 초연결 시대, 그래서 주일학교에도 적용이 되는 이 시기 가운데 교사의 역할과 조직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교사의 역할은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교사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가르치는 게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어로 플랫폼이 바뀌면서 가르치는 역량 플러스 관리하는 역량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말했던 티칭의 역할에서 코칭의 역할로 바뀌게 되고, 또한 관리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평상시에도 돌봄도 가능해지게끔 하는 게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해서 삶에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초연결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연결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멀게끔 느껴졌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삶에 더 깊게 접근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역량이 바뀌었다는 것은 예전에는 가르치는 것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리더십도 이제 필요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가 있고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있는데 이것들의 어떻게 좀 조화로운 구성이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조화로운 구성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중등 같은 경우에는 청년 교사, 기존에 있던 교사들이 지금 현재 함께
같이 합반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교사 같은 경우는 부족한 교수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기존 교사들은 부족한 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부족한 것들을 같이 배우고 있고 지금 당장은 좀 힘들지만 내년 사역이나 앞으로의 사역에서는 이게 융화가 돼서 조화를 이루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존 청년교사와 기존 교사의 조화로운 조직 구성을 통해서 네. 아이들에게 이제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고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어떤 교사든 두 가지 역량, 그러니까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과 성경을 가르치는 역량이 분명히 누구나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은 연약하고 어떤 부분은 강하니까 이거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교육할 때도 이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한쪽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 각자의 교사가 이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이제 줌을 통해서 고등부 공과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는데 사실 이 줌을 통해서 이 어플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공과를 실시하기까지 사전적으로 2주간 공부를 했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미디어 플랫폼이나 IT 기기에 약하다 보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게 습득이 약간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그래갖고 2주 동안 무려 40분 동안 이 회차를 함께 해보고 방 만들기도 해보고 초대하기도 해보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게 정착이 되더라고요.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좀 젊은 청년 교사들, 그 청년 교사들이 옆에서 같이 인도에 따라서 알려주고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오가고 하면서 이게 정착이 2주 만에 이제 됐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되니까 같이 이제 미디어를 활용한 이제 교수법이 가능해지게 되었는데 했던 것처럼 같이 협력하고 궁극적으로는 각 교사가 이러한 기계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와 같은 강의와 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사교육 콘텐츠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미디어에 대한 교육도 교사교육에 들어갈 줄 누가 이제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에도 교사의 역할, 또 조직 구성, 또 교육에 대한 콘텐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연구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